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브라질 대 세네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언제나 개인 능력 자체가 전 세계 최정 상급이고 비니시우스와 로드리구가 선봉에 서며 경기 흐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기술 기반의 빠른 템포 전환과 압도적인 1대1 돌파 능력은 평가전에서도 큰 변수가 된다. 브루누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의 무게 중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수비 라인 역시 유럽파 중심으로 구성돼 안정감이 높고 상대의 거센 압박도 쉽게 벗겨내는 힘을 지닌다. 평가전이라도 개개인의 퀄리티는 숨기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이며 세네갈의 강한 피지컬과 맞붙어도 기술의 우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전방에서의 연계와 템포 변화는 상대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자연스럽다. 브라질은 경기가 답답해져도 결국 한 번의 순간적인 개별 능력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수양면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특유의 피지컬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상대의 리듬을 끊는 데 능하다. 사디오 마네는 전성기만큼의 폭발력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드는 존재감을 지닌다. 니콜라 잭슨과 파페사르가 활동량과 속도를 더하며 전방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세네갈은 수비 라인 조직력이 매우 단단하여 브라질처럼 기술이 좋은 팀과 맞붙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중원에서의 몸싸움 강도와 수비 간격 유지가 뛰어나 역습에서 언제든 전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다만 공격 전개의 완성도는 브라질에 비해 떨어지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집중력과 체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후반에 흔들릴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도 피지컬 기반의 압박은 브라질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 두 팀은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기 진행은 예상보다 단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브라질의 기술력이 세네갈의 압박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릴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세네갈이 버티며 역습을 노리는 구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브라질은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고 개인기의 차이가 누적될수록 세네갈의 수비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네갈이 체력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짧을수록 브라질이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두 번째 경기 미국 대 파라과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홈 경기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다. 플리식과 레이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빠른 템포로 전진하며 상대 수비를 흔든다. 버울터 감독의 압박 전술은 조직적이고 중원에서 맥케니가 힘과 기술을 겸비해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든다. 발로건의 직선적인 침투는 파라과이의 수비 라인을 뒤흔들 요소가 충분하다. 점유율 기반의 공격을 지향하지만 필요할 때는 역습도 빠르게 전환되는 유연함을 갖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쥐고 흔들어 상대가 리듬을 가져가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수비 라인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가끔 느린 모습이 있어 파라과이의 역습에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기와 조직력을 동시에 갖춘 팀이라는 점은 큰 무기가 된다. 파라과이는 언제나 수비 조직력과 투지 있는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히는 전통적인 남미 스타일을 유지한다. 알미론의 빠른 역습 전개는 파라과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수비 안정성이 높아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는 알미론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는 형태가 많다. 미국의 강한 압박을 탈출하기 위해 롱볼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롱볼 이후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안정적이지 않아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이다. 경기 내내 조직적으로 버티며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은 부족하다. 미국은 홈 2점을 앞세워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고 파라과이는 라인을 낮추며 버티는 흐름이 예상된다. 파라과이가 역습으로 한 번쯤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에서 불리하다. 미국은 수비 뒷공간만 조심한다면 계속해서 압박과 전진 패스로 흐름을 쥐고 갈 것이다. 파라과이는 단단한 팀이지만 미국의 전개 속도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기엔 체력 부담이 크다. 결국 기술과 볼 전개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콜롬비아 대 뉴질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최근 어매치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보여주며 남미 강호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다. 루이스 디아스가 측면에서 공간을 찢는 순간 공격 템포가 순식간에 살아난다. 하메스가 중원에서 정확한 패스 타이밍을 잡아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며 전반적인 경기 리듬 조절에 능하다. 레르마와 우리에가 버티는 중원은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수비 라인 역시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 뉴질랜드의 롱 볼과 피지컬 싸움에도 흔들림이 적다. 콜롬비아는 공격 패턴이 다양해 세트피스, 전환, 측면 돌파 등 어느 쪽이든 주도권을 잡는다. 홈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기 템포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뉴질랜드의 밀집 수비를 꾸준히 흔들며 결국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다. 뉴질랜드는 전형적인 피지컬 기반의 오세아니아 스타일로 경기에 임한다. 크리스 우드가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롱볼의 중심이 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한다.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고 넓게 전개하는 팀일 경우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뉴질랜드는 전체적인 압박 강도가 낮아 남미팀의 빠른 템포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 전개 자체가 단조롭기 때문에 콜롬비아처럼 수비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기회를 잡기 어렵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패턴도 자주 반복된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 저하가 찾아오기 쉽다. 결국 수비에 치중하는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는 대부분 콜롬비아의 하프코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뉴질랜드는 세트피스 한두 번을 제외하면 찬스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흐름이다. 콜롬비아는 빠른 전환과 개인 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스 근처를 공략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뉴질랜드의 피지컬 의존 수비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흐름과 볼 점유, 결정력 모두에서 콜롬비아의 우세가 명확하다. 네 번째 경기 멕시코 대 우루과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빠른 공수 전환과 기술적인 드리블로 경기의 템포를 바꾸는 데 강점이 있다. 히메네스와 로사노가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속도 변화는 언제든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문제는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공격 전개는 유연하지만 연계 속도가 느려지면 패스 실수가 잦아지고 리듬이 끊긴다. 수비에서도 순간적인 압박 회피가 늦어 역습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기술적인 장점은 분명하지만 우루과이처럼 거친 압박을 구사하는 팀에게는 쉽게 말리는 패턴이 있었다. 홈 이점은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압박 강도를 이겨내야만 전개가 가능하다. 멕시코는 경기를 주도할 수 있지만 전진 패스가 막힐 때 흔들리는 약점이 드러난다. 우루과이는 비엘사 체제에서 압박과 빠른 수직 전환이 극도로 정교해진 상태다.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 모두를 책임지며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한다. 아라우오는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빌드업의 질까지 높여준다. 누네스는 수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공간이 생기는 순간 곧바로 박스를 향해 침투한다. 우루과이는 공격에서도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처음부터 흔드는 스타일이다. 기술적인 플레이와 압박 강도가 모두 세계 최정 상급으로 경기 완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상대가 볼을 잡는 순간 압박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 템포를 가져가기 어렵게 만든다. 평가전이라도 템포가 낮아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강도 자체가 남다르다. 멕시코는 기술적 장점이 있지만 압박 강도 높은 팀을 상대로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우루과이는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며 멕시코의 빌드업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가 압박을 넘기면 기회는 충분히 있지만 누적되는 압박에서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 자체가 우루과이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으며 전체적인 완성도도 우루과이가 우위다. 양팀 모두 득점은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를 만드는 쪽은 우루과이다. 다섯 번째 경기 튀르키예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홈에서 유럽 최고 수준의 열광적인 응원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아르다 귤러가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는 상대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전개 속도가 빠르며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모두 위협적이다. 조 2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수준이 매우 높다. 기존 문제였던 수비 라인의 집중력도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인다. 세트피스 파괴력도 좋아 불가리아의 밀집 수비를 흔들기 좋은 조건이다. 무엇보다 흐름을 장악하면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 약팀 상대로는 골이 연달아 터질 가능성까지 있다.
이번 경기에서 경기력과 동기부여 모두 튀르키예가 확실히 앞선다. 불가리아는 이미 4연패로 조 최하위가 확정된 상태이며 전반적인 경기력이 매우 불안하다.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준다.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크로스 중심의 패턴이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 전술 완성도도 낮아 상대가 템포를 높이는 순간 밀리는 흐름이 반복된다. 조직력 자체가 흔들리고 동기부여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반전 가능성은 낮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진 속도가 더 떨어져 수비 라인 붕괴가 빠르게 나타난다. 수비에서 버티려 해도 개인 능력 부족으로 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튀르키예의 파상 공세를 90분 동안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튀르키예는 홈 응원과 강력한 동기부여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불가리아는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고 밀집 수비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과 공격 완성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한 골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 지배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불가리아가 버틸 시간이 제한적이다. 6번째 경기 조지아 대 스페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지아는 크바라츠헬리아의 개인기와 마마르다 슈빌리의 선방 능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경기 운영이 많다. 크바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며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하지만 전개 속도를 같이 올릴 동료가 부족하다. 수비 라인은 낮고 간격이 좁지만 강팀을 만나면 압박이 쉽게 무너진다. 중원에서 볼 배급의 질이 떨어져 상대 압박을 벗겨내기 어렵다. 홈에서 응원은 강하지만 전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점유율을 가져오기 어렵다. 전술 완성도가 낮고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 스페인의 점유를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 수비에 인원이 몰리면 역습 전환이 더 느려져 공격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구조다. 결국 크바라의 개인기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기다. 스페인은 점유율 축구 기반으로 경기를 장악하며 패스 템포와 박스 침투가 모두 정교하다.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돌파는 조지아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요소가 많다. 로드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 마이너스 공격 전환 속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포백의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 조지아의 압박을 간단히 벗길 수 있다. 스페인은 조 1위를 확정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 경기 집중력이 매우 높을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며 상대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패턴이 다양하다. 경기 내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침투 루트를 끊임없이 만든다. 원정이지만 스페인의 전체적인 클래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는 완전한 언더독 경기 운영을 하며 버티는 데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은 점유율과 템포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흔들어댈 전망이다. 전술 완성도와 선수 개인 능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지아가 역습 한 방 외엔 기대하기 어렵다. 스페인은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수비벽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조지아의 홈 이점보다 스페인의 동기부여와 경기력 차이가 훨씬 크다.